15년 전 21살의 제가 처음 밟았던 서울은 화려한 K드라마 속 환상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분명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저는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투명 인간 같았죠. 도움을 청해도 대부분은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귀찮다는 듯 외면했고, 그들의 견고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이방인인 저는 좀처럼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외국인이 겪어야 했던 그 미묘한 배척과 무관심은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보다 더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남겼어요. 결국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지쳐 쓰러져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막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에 매료되어 큰 기대를 안고 서울에 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한 서울은 화면 속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걸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종종 무표정한 얼굴이나 당황한 기색 역력한 뒷걸음질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용기를 내어 길을 물으면 바쁘다는 듯 손짓으로 저리 가라는 신용을 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도 형식적인 답변 외에 더 이상의 소통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기 어려웠어요. 학교 생활도 비슷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는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게 어울렸지만 저 같은 외국인 교환학생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듯 보였죠.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늘 저 혼자 겉도는 느낌이었고, 그들이 한국어로 빠르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동아리에 가입하려 해도 이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저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궁금해하거나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늘 존재했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도 컸어요. 지금처럼 외국어 지원이 잘 되는 앱이나 키오스크는 거의 없던 시절이라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것부터 은행 업무를 보는 것,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외국인 등록증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몇 번이나 구청을 오가야 했고, 매번 다른 서류를 요구하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허탕을 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마치 외국인인 제가 그들의 시스템에 불편함을 끼얹는 존재라도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답니다. 제가 좋아했던 캐나다의 다양한 음식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거나, 심지어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라며 은근히 타박을 주기도 했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듯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만을 안고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활기차고 정겨울 것이라 기대했던 서울은 제게 차가운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득한 외로운 도시로 기억되었죠. 돌아온 후 한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답답해지는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5년이 흘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훌쩍 넘었고, 저 역시 디자인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국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에게도 꾸준히 들려왔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세련되고 개방적이며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저렇게 변했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다니는 회사의 한국의 대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생겼고,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로 제가 서울에 장기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죠.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그 차갑고 외로웠던 기억의 장소로? 저는 당연히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15년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은 정말 다를지도 몰라.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분명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 보였거든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씻어내고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자. 1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과연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다시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울 이야기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밟은 인천국제공항은 캐서린의 기억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낡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던 과거의 공항 대신 눈앞에는 거대하고 첨단적인 시설이 펼쳐져 있었죠. 사방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놀랄 만큼 빠르고 간편하게 끝났어요. 15년 전 어눌한 발음으로 입국 목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무표정한 심사관 앞에서 잔뜩 위축되었던 기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시작부터 뭔가 많이 다른데? 캐서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유려하게 뻗어나가는 도로,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눈에 띄게 깨끗해진 거리. 물론 15년 전에도 서울은 이미 거대한 도시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훨씬 더 세련되고 질서정연하며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춘 듯 보였어요. 버스 안 승객들의 모습도 다양해졌죠.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예전처럼 그녀를 신기하다는 듯 빤히 쳐다보는 시선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사가 마련해준 강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프런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그녀를 맞이했고 체크인 절차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몇 분 만에 끝났죠. 15년 전 부동산 중개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도 결국 열악한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작지만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캐서린은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어요. 레지던스 근처의 식당가를 둘러보는데 메뉴판의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병기된 곳이 대부분이었죠. 키오스크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곳도 많았고요. 그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깔끔해 보이는 한 식당에 들어섰어요. 15년 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던 거죠. 하지만 젊은 직원은 밝은 미소와 함께 유창하진 않지만 뚜렷한 영어로 그녀를 자리로 안내하고 메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상냥한 태도에 캐서린은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비빔밥을 주문했고 정갈하게 차려져 나온 음식은 그녀의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았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였어요. 다음 날 그녀는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 개통과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나섰어요. 15년 전 온갖 서류와 씨름하며 하루를 꼬박 허비했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잔뜩 긴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통신사 대리점에는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은 영어로 차근차근 요금제를 설명해주며 필요한 서류 안내와 개통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게 처리해 주었죠. 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온라인 뱅킹 앱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고 직관적이었어요. 과거에 복잡하고 불친절했던 행정 처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게 간편해졌다고? 그녀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시작된 회사 생활도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녀가 합류하게 된 프로젝트 팀은 한국인 직원들과 미국,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글로벌 팀이었죠. 회의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고 한국인 동료들도 외국인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였어요. 15년 전 조별 과제에서 겉돌며 소외감을 느껴야 했던 대학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팀원들은 그녀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점심시간에는 먼저 다가와 캐서린 씨,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며 살갑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캐서린은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젊은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거리에는 다양한 세계 음식점들이 즐비했으며 공원에서는 여러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죠. K-컬처의 영향인지 사람들은 이제 외국 문화나 외국인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에 당황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과거에 그녀를 짓눌렀던 그 차갑고 배타적인 공기는 분명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캐서린은 레지던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그녀가 도망치듯 떠났던 그 도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죠. 아직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빗장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서울 이야기는 그렇게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캐서린은 점차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레지던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활기찬 거리 풍경을 보며 회사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저녁을 먹거나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했죠. 15년 전 매 순간이 낯설고 불안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안정된 리듬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지도 앱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주변 상점의 직원이나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죠. 한 번은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에서 잠시 방향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먼저 다가와 Where you going? May I help you?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라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는 캐서린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가주며 가는 길 내내 밝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15년 전 도움을 청해도 외면당했던 기억 위로 따뜻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 더 씌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일부러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15년 전 교환학생으로 다녔던 대학교 캠퍼스 근처였죠. 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문조차 받지 않고 쫓겨났던 그 식당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옆에 새로 생긴 세련된 인테리어의 파스타 레스토랑에 들어가 점심을 주문했죠. 혼자였지만 창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겼어요. 과거에 불쾌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땐 그랬었지 하며 담담하게 웃어넘길 수 있었죠.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역시 순조로웠어요. 그녀가 속한 팀은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동료들은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죠. 한 번은 팀 회식이 있었는데
캐서린은 과거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살짝 걱정했어요. 하지만 팀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물어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를 정했고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 대신 즐겁게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편안한 자리였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캐서린 씨, 한국 음식은 입에 잘 맞아요.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랑 같이 영화 볼래요? 등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녀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으면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죠. 15년 전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겉돌아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였어요. 그녀는 비로소 함께 일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컸어요. 그녀는 동료의 추천으로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 공간을 찾아가 독특한 전시를 관람하기도 하고 연남동 골목길의 아기자기한 독립서점에서 우연히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낯선 동네를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다채롭고 역동적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죠. 음식에 대한 편견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맛보았고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매콤한 음식들도 조금씩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직접 만들어 먹는 것에 흥미를 느껴 주말 쿠킹 클래스를 신청하기도 했죠.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김치를 담그고 불고기를 배우는 경험은 신선하고 즐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15년 전 자신이 느꼈던 음식으로 인한 소외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죠. 물론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속도에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그런 어려움들을 예전처럼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번역 앱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거나 때로는 잠시 쉬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 곁에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서울에 온 지 반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어요. 캐서린은 퇴근 후 집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선선한 저녁 바람을 쐬고 있었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녀는 문득 15년 전 같은 계절에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편안함과 잔잔한 행복감을 비교해 보았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나도 그리고 이곳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과거의 상처가 따뜻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애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의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제 그녀는 기꺼이 부딪혀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서울 이야기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캐서린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서울에 다시 온 지 어느덧 10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능숙하게 지하철을 환승하고 단골 가게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새로 생긴 힙한 카페의 메뉴를 친구에게 추천해줄 정도로 서울은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가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웠어요. 그녀가 참여한 합작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녀의 창의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협업 능력은 한국 측 파트너사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기쁘게 했던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였죠.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교로 함께 나들이를 갈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특히 팀 내 동갑내기였던 디자이너 지혜 씨와는 국적을 넘어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지혜 씨는 캐서린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캐서린 역시 지혜 씨에게 새로운 디자인 영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15년 전 자신이 왜 그렇게 한국과 겉돌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그녀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먼저 마음의 벽을 치고 다가서지 못했던 반면 지금의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자 한국이라는 사회 역시 그녀에게 따뜻하게 화답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했던 공부였지만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온전히 즐기고 싶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파견 기간 종료를 두어 달 앞두고 그녀는 회사 대표에게서 호출을 받았어요. 무슨 일일까 긴장하며 대표실로 향했죠. 대표는 그녀의 그간의 성과를 치하하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어요. 캐서린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능력과 열정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팀과의 시너지도 아주 좋았고요. 혹시 괜찮다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한국지사 소속으로 정식 채용되어 계속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캐서린 씨 같은 인재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표의 제안은 캐서린에게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어요. 그녀 역시 파견 기간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기반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결정일까요? 그날 밤 캐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외국인, 한국 장기 체류 비자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F-2-7 점수제 비자, F-5. 영주권 화면에는 온통 복잡한 규정과 까다로운 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어요. 15년 전 그녀를 질리게 했던 바로 그 관료주의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물론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영어 정보도 많아졌지만 안정적인 장기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임이 분명했어요. KIIP 이수, 소득 증빙,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등등 그녀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보였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잠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죠. 15년 전의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막연한 환상만 좇았고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도망쳤지만 지금의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도와줄 좋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음 날 그녀는 친구 지혜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지혜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었죠. 언니 정말 잘 됐네요. 당연히 여기 남아야죠. 비자 문제요? 요즘엔 외국인 지원센터 같은 곳도 잘 되어 있고 저도 아는 행정사분 있으니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언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 계속 있어주면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인데요. 지혜 씨의 밝고 긍정적인 응원에 캐서린은 큰 힘을 얻었어요. 그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현재의 한국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행복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복잡한 비자 문제든 낯선 문화 속에서의 삶이든 그녀는 기꺼이 부딪혀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15년 전 실패했던 코리안 드림이 이제는 훨씬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캐서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 한국 지사에서의 정규직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죠. 그녀의 결정에 대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고 팀 동료들 역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친구 지혜 씨는 언니, 정말 잘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네. 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죠.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녀의 과거 경험 때문에 걱정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딸의 모습에 인의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무게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한 파견 근무자가 아니라 이곳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문제였죠. 그녀는 지혜 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행정사는 그녀의 경력과 학력, 예상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F-2-7 점수제 비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이수가 거의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캐서린은 곧바로 KIIP 신청 절차를 밟았어요. 온라인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 그녀의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과 한국 사회 이해도를 인정받아 중간 단계인 3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15년 전과 비교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주중 저녁반 수업에 등록했어요. 첫 KIIP 수업에 가던 날 그녀는 약간 긴장했어요. 교실 문을 열자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외국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캐서린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엿보였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법과 제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비자 점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았죠. 물론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받아 준비하고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 증명서와 예상 소득 증빙 서류도 발급받았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의 대학 졸업 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상의 철자와 미세하게 달랐던 것이죠. 행정사는 이것이 나중에 비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어요. 캐서린은 순간 15년 전 사소한 서류 문제 하나로 몇 번이나 구청을 오가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캐나다 대사관과 모교에 연락하여 이름 변경,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안심할 수 있었죠.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좌절하는 대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역할정 규직 전환 예정을 맡게 되면서
회사에서의 업무 강도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고 야근도 다시 잦아졌죠. 퇴근 후 KIIP 수업까지 듣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도서관으로 향해야 했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함께 KIIP 수업을 듣는 다른 외국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나 자신을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친구 지혜 씨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는 사이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었던 과묵하지만 속정이 깊어 보였던 한국인 남성 디자이너 준서 씨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서로의 작업에 대한 존중과 공통된 관심사 사진, 여행 등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출사를 나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준서 씨는 캐서린의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죠. 캐서린은 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조금씩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기도 했고 지금은 비자 준비와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다쳤던 마음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서울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KIIP 3단계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평가를 앞두게 되었어요. 캐서린은 주말 내내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복습에 열중했죠.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창밖 풍경 대신 책 속에 빼곡한 글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문득 책상 한편에 놓인 앞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문을 보았어요.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15년 전에 막연한 환상 대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노력과 의지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펜을 고쳐잡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단단한 확신과 함께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3단계부터 시작했지만 지난 1년여간 그녀는 정말 쉼없이 달려왔죠. 회사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동시에 저녁과 주말 시간을 쪼개어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어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끈기와 열정으로 모든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응원하고 때로는 함께 밤새워 공부를 도와준 준서 씨의 존재도 큰 힘이 되었죠. 마침내 다가온 KIIP 5단계 종합평가일. 캐서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큰 긴장감 속에서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을 치렀어요. 면접관 앞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15년 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울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떨렸지만 막힘없이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결과 발표 날 그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벅찬 성취감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녀는 가장 먼저 준서 씨와 지혜 씨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KIIP 최종 이수라는 가장 큰 산을 넘자 F-2-7 비자 신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녀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해온 서류들 마이너스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KIIP 이수증, TOPIK 성적표 등 마이너스를 완벽하게 갖추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죠.
15년 전에는 그토록 높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준서 씨와의 관계에도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며 애정을 키워나갔죠. 준서 씨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은 캐서린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캐서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준서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자 신청 결과를 알리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귀하의 체류 자격 변경 F-2-7 신청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 문장에 캐서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해냈다는 안도감, 기쁨,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곧바로 준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고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체류 자격란에 선명하게 찍힌 거주 F-1라는 글자와 길어진 체류 기간은 그녀가 더 이상 임시 방문객이 아닌 이곳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죠. 그녀는 등록증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5년 전 상처만을 안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이 땅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따스한 봄날의 주말 오후가 되었어요. 캐서린은 이제 그녀의 연인이 된 준서 씨와 함께 서울숲을 걷고 있었죠. 사람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싱그럽게 퍼져나갔어요. 15년 전 그녀가 느꼈던 차가운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벽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이제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캐서린이 준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5년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불편하고 외로운 곳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처럼 느껴져요. 준서 씨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한국도 많이 변했지만 캐서린 씨 자신도 많이 변했기 때문 아닐까요? 캐서린 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기에 세상도 캐서린 씨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어요. 한국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자신 역시 변해야 했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부딪혔을 때 세상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준서 씨가 있었고 그녀 스스로도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서 씨의 어깨에 기대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K-드라마 같은 극적인 반전이나 요란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용기로 일궈낸 이 잔잔하고 따뜻한 행복에 깊이 만족했어요. 그녀의 두 번째 서울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얻어낸 값진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이곳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답니다.